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무슨 부장이에요? 미디어 문화부장입니다. 미디어 문화부장. 네. 근데 신문사에서 통상 문화부 하면 좀 물먹는 자리 아닌가? 아, 그게 네. 원래 그 미디어부였어요. 네. 아니, 미디어 오늘에서 미디어 부면은 핵심 부서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울경제신문에서 경제부가 짱이지 거기서 정치부가 짱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대중문화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대중문화를 좀 가끔 커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제 둘을 갖다 붙인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내 권력 순위 몇 위? 아, 권력 순위로 따지면 사실 조직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사장이 있고요. 예. 밑에 바로 편집국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서가 셋이거든요. 부장 셋. 그러니까 그 밑에는 다 이제 기자들이니까. 넘버 3라는 얘기구만. 아, 그게 또 편집국만 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저쪽에 또 경영기획실, 광고 파트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은 또 이 높으신 분들이 좀 몇 있죠. 예. 요즘 이렇게 연달아 특종을 내. 만보기 형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 만보기 형 얘기는 정말 충격이에요. 그렇죠. 예. 지난주에 민동기가 말로 없는이었다면 이번엔 또 김만복 기사를 누가 쓰셨나? 조현호 부장이 있었어요. 아, 조현호 부장 입사 동기. 네. 그렇죠. 정치부 쪽에. 네. 예. 만복이 형하고 가까우셨나 봐. 그 형 나도 한번 인터뷰하려고 그랬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인터뷰 그 기사만 보시면 굉장히 인터뷰를 수월하게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국정원장은 퇴임을 하더라도 국정원법에 따라서 말을 잘못하면은 기밀 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래서 그걸 끌어내더라. 아주 조현호 부장이 고생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다른 언론사에도 인터뷰 많이 하셨더만 보니까 미디어 오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매체들이 컨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만복이 형이 인터뷰에 응한 걸 보면은 더 이상 기밀 누설죄 스스로 옥죄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까버리는데 다 까버린 마당에 무슨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정도 됐으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인터뷰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됐는데 뭘 더 눈치를 봅니까? 근데 미디어 오늘의 보도가 거의 사실은 도하의 언론들이 받아쓰는 그런 기사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들 그래요. 언론의 어떤 그 의제 설정 능력은 메이저 언론만 있다. 이른바 조중동, 방송 3사만 있다. 이거 뻥이야.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좋은 기사가 나오면 이건 금방 릴리스가 되는 거는 국민들에게 모두 릴리스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그 과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든가 혹은 좀 유명한 분들은 이른바 작은 미디어 오늘이 예전엔 작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큰 매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를 먼저 생각을 해서 잘 응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이미 그런 시대가 갔어요. 김만복 전 국정원장만 하더라도 오히려 조중동에서 인터뷰를 컨택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이 매체는 걔도 자기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의제 설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미디어 오늘이 매주 말로 없는 급 그런 그 특종을 날리고 있는데 자, 하여튼 김만복 얘기는 어제 그 정치 토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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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북.com.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com.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아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5년 동안에 그 5년 동안에 쭉 보면서 이제 욕 먹은 게 쟤들은 이중대다 민주당. 그러면 뭐 정빠다. 이러고 뭐라고 좀 뭐 하려면 니들은 정빠, 노빠, 뭐 그 이중대. 제가요 이중대였으면 제가 노조위원장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 박권상 사장 모시고 그때 노조위원장 했거든요. 그때도 3번 파업했어요. 그리고 그때 4번째 파업하려다가 그 환경미화원들 정례해건다 그래가지고 그거 반대하다가 결국 그때 해고됐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권하고 무관하게.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오셔가지고도 그분께서 처음에는 이 방송 관행을 잘 모르고 오셔가지고 사실 서동구라는 분이 굉장히 인품이 높으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의 뭐 특보라는 직함을 실제로 활동을 안 했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양반이 오셨을 때 그 노조가 그때 저희 그때 제가 있을 때 있던 홍보국장이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 있었는데 김영삼 노조위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산돼가지고 일주일인가 사장 하시다가 그만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권하고 무관하게 아니면 아니다라는 것 갖고 싸워온 사람들이거든요.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주성을 위해서 싸워온 건데 뭐 이렇게 턱도 아닌 걸 정치 PD를 이렇게 몰아가니까. 글쎄. 자, 일단 우리 KBS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상윤 PD가 나오셨어요. 근데 확실히 그 형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내년 3월 정년. 더 이상 눈치 볼 곳 없고. 이 상황에서 뭐 징계를 받든 예를 들면 무슨 제주도 방송국으로 발령이 나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아 할 그런 분으로 전 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제가 복수의 관계자분들하고 KBS에서 한마디로 노가리를 좀 깠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길환영 사장의 가장 큰 실책은 현상윤 PD를 어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이렇게 자회사나 이 계열사 회사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됐든 간부가 됐든 발령을 내서 내려 보냈어야 되는데 괜히 본사에 이런 프로그램을 맡겨가지고 이런 후폭풍을 맞게 만들었다. 참 그 최대의 실책이다. 그러니까 봐봐, 시청자 데스크인가 프로그램 이름이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이거 누가 보겠냐? 그렇지. 한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거기다 꽂은 거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후폭풍, KBS 전 조직의 빅뉴스를 날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가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렇죠. 물론 여기에 그런 식으로 파장을 키운 데에는 징계라는 조치를 내림으로써 결국에는 이 파문을 더 키운 길환영 사장 본인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잘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프로조차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이걸 길환영은 간과한 거야. 그렇죠. 아니 근데 이번 TV 비평건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제가 가끔 우리가 김용민 이름을 한번 포털에서 검색어로 치면 같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쳐봅니다. 그래서 김용민, 민동기 쳐봐요. 아직까지 그분이 연관 검색어로 뜨나? 떠!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뜨고 있어. 근데 지난주 그 파문을 거치면서 다음에서 민동기 김용민을 치잖아요.
연관 검색어로 예. 현상윤이 같이 뜹니다. 재밌어요 아주. 예. 네. 현상윤 선배는 훌륭한 분입니다. 네. 그 새끼하고는 DNA가 달라요. 전혀 다르죠. 종자가 다릅니다. 근데 현상윤 선배와 관련해서 조금 예. 우려되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 예. 현상윤 PD가 예. 근처에 이제 지나가다가 예. 이제 그 집회를 봤나 봐요. 예.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그래서 KBS에 진 문제점, 예. 국정원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짚지 않고 예. 지금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올리려고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다. 네. 그러면서 기관형 사장과 지금 KBS 간부들에 대해서 조금 격한 네.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예. 동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그게 인터넷에서 엄청 퍼졌어요. 보면 이분이 바로 TVB 편 그분이구나 이러면서. 혹시 그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관형이 그 새끼입니다. 미디어 토크에 나오는 그 새끼가 바로 기관형입니다. 이런 말씀 하셨나? 새끼 비슷한 얘기는 했어요. 예. 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새끼는 기관형 사장이 아닙니다. 또 엉뚱한 분을 예. 또. 예. 근데, 예. 어제, 예. 조선닷컴에서, 혹시 보셨어요? 잘 안 봐. 조선일보도 안 봤는데 무슨 조선닷컴까지 조선닷컴에서 욕하는 기랑현 사장과 KBS 간부들에서 욕을 하는 부분만 딱 떼내서 그 새끼들 답네. 현상윤 욕설 TV 비평 담당 PD 해가지고 한 거예요. 당연히 보고가 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싶어서 오늘 현상윤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별일은 없는데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이 미디어 토크 국민 TV 이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담당 PD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모르게 현상윤 PD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건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현상윤 PD 본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봐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김용민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감옥에 간다 한들, 난 전혀 그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번뇌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번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제발 나를 좀 잡아가라면서 방송에다 대고. 그렇지. 그래야지 조합은 또 확대에 또 도움이 되니까. 아니, 근데, 강용석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렇죠. 강용석이요. 예능으로 지금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죠. 아주. TV에 틀면 나오는 거의 그런 형국인데, 만약에 강용석이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름 없는 정치인이다. 어떡하겠어. 여전히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드러났지만은 여전히 그야말로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죽은 이슈 어떻게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안철수 저격수가 되려고 그러지 않겠어? 뻘짓 계속 하고 있겠죠. 뻘짓 계속 하고 있지. 근데 TV 출연하잖아. 근데 TV 출연하는데 뻘짓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강용석이 갑자기 착한 예능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또 자기 표정 관리하고 발언 관리하는 그런 메시지 관리하는 그런 방송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출연하는 방송이기 때문이야. 이러면 큰일 날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강용석이 지금은 아주 착한 성실한 방송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변희재군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방송 출연시키는 거야. 어디 좀 고정으로 좀 해서 TV조선 같이 이렇게 듣보 방송 말고 예를 들면 KBS, MBC, SBS 같은데 고정 하나씩 맡아가지고 하면은 뻘짓 못하지. 좀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얽힌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무도 날 부르는 데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지. 근데 강용석 씨 가끔 보면 이 사람은 좀 놀랍더라고요. JTBC 썰전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서상기, 정문원 사퇴하라고
지르시더만 이제 막. 야. 아니 근데 그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강용석 입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강용석도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 총선 틀림없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 부르지도 않고. 새누리당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뭐 나쁜 짓을 한 게 그 큰 죄가 아니야. 나쁜 짓 하다 걸린 게 큰 죄지. 새누리당은 그렇다고. 거기서 다시 부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능 이미지를. 그렇지. 갖고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 이미지를 탈색하고 있는데, 좋아. 그럴 수 있다고 봐.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절대 안 부르지. 민주당에서 부르겠어? 안 부르죠. 제3의 어떤 그런 섹트를 만들거나, 혹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유명세 갖고, 지역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자기 총선에서 희망 없다. 그렇죠. 왜냐? 내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 지난 총선 결과. 우습게 보이는 이미지가 되는 사람은 절대 국회의원 되기 어렵다. 약간 그런 편견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편견은 아닌데, 김용민이가 낙검수에서 욕이나 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성대모사 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 아무리 낙검수가 인기 있었다 하더라도 출마를 해봐. 그러면은 나에게 부여된 권력을 대리 행사하는 사람이 그냥 우습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요거 좀 찝찝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철저하게 그때 당시 조선일보 등이 사용한 프레임을 보면 막말, 뭐 천박, 경박 이런 이미지를 나게 굉장히 프레임을 많이 적용했거든요. 경향신문도 그랬어.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은 우리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편견이 아닌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을 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강용석 지역구에 지금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정청래. 정청래 맞아요. 정청래. 요즘 그리고 바로 지금 고유명사에 약해. 국민 TV가 있는 자리가 바로 마포입니다. 마포갑. 마포을인가? 마포을이죠. 네, 마포을. 정청래, 강용석 지역구입니다. 또 이 정청래 의원하고 강용석 변호사는 참 인연을 보면 참 또 희한해요. 뭐 또 인연이 있어요? 아니 강용석이 왜 됐습니까? 정청래가 문화일보 사실상의 왜곡 보도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교감한테 가서 욕을 맞아요. 욕을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돼서 했는데 결국에는 강용석이 또 뭐 문화일보는 아니지만 중앙일보에서 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중앙일보에서 아웃이 된 거잖아요. 이번 총선에 나와서. 난 모든 일간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둘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 하여간 강용석 씨 보면서 자기 총선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청래 봐봐. 이 국정원 LLL 건으로 날마다 일면에 나왔어. 날마다 일면. 이미 여기서부터 정청래와 강용석은 정말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틈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쯤에서 빨리 방송인으로 그냥 자리를 자기 애들도 그러길 바란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본인의 능력을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강용석 씨하고 방송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성실하대.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열심히 공부한대. 머리가 얼마나 좋아. 자팍다식해요 정말. 그렇지. 방송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의 꿈을 가진다 하면은 방송을 이용하지 말고 정치에 전념하던가. 그럼요. 아니면은 정말 방송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면 뭐 방송에 전념하던가.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정말 국회의원이 됐었던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KBS는 스스로를 국민의 방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KBS 수십 년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시청자고 국민입니다. 따라서 KBS가 시청자가 우려하는 공영성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수십 년 인상 안에 산출 내역과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KBS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KBS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의 민주성마저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11명 중에 4명의 의견이 적은 의견입니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이 중차대한 결정에서조차도 이사회 내부가 합의하지 못하고 내부 구성원을 철저하게 소외시킨 이러한 인상안을 과연 저희 시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엄중히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2,500원 내는 KBS 수신료 사실 250원도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신료를 월 200원 정도 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KBS에게 수신료 월 200원을 줍시다. 그리고 2,300원에 국민의 피 같은 돈을 국민 호주머니로 되돌려 줍시다. KBS 수신료는 200원이면 충분합니다. 조중동 장삼이천 수신료 인상 반대한다. 오늘 또 수신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완전 지뢰를 밟았어. 내가 그러니까요. 봤을 때. 이 완전히. 제가 수신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예. 잠깐 또 공개되지 않은 얘기를. 또 뭐. 지난주에 그 김장겸 건으로 아주 재미 많이 봤어. 아니, 근데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내가 그거 찾아봤어요. 근데 김장겸 보도가 없어. 뒤져봐도. 그것도 삭제를 했구나. 예, 누가 보도했는지조차도 기사를 찾기 힘들더라고. MBC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 공공연한 비밀. 네. 뭐 김장겸이 화도 안 나겠네.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그 미디어오늘 사설이 예. 이게 아직 공개가 뭐 이 관련해서 이 기사를 쓰거나 하진 않았지만 예.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습니까? 수신료 인상 시도하는 KBS 사장. 지금 제정신인가? 제정신인가? 그 보면 리처드 리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 예. 길환영 KBS 사장은 예. 멍청하든지 예. 아니면 시청자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 같다. 네. 뭐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거의 그건인데요. 그래서 사실 미디어오늘이 일주일에 또 한 번씩 이 16면 오프라인 신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수요일마다 나오는데 이게 그거를 돈 내고 구독하시는 분은 정말 지성인입니다.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도요? 예. 정규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근데 일반 시민이 그 정도로 그렇게 보시는 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마케팅이나 홍보를 한 것도 아니거든. 예. 미디어오늘은 구독할 만한 신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은 저는 구독을 안 하는 게 일단 신문을 어디서 많이 가져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따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미안하지만 가져왔지만 그래도 제가 2003년부터 한 2004, 5년까지는 제가 돈 내고 구독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저희 그 일반 시민이 구독하는 게 그 정도고요. 네. 그 각 언론사 노조에서 이 구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쫙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합니다. 한 10,000부 넘겠는데요? 정확한 부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쫙 배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사측입니다. 경영 라인들이 쫙 수요일 오전마다 바빠요. 누가 나를 씹나 쫙 해가지고. 예. 근데 그 오프라인 마감에서 가장 마감을 늦게 하는 게 예. 미디어오늘 사설입니다. 사설. 왜냐? 주로 사장님하고 편집국장께서 사설을 번갈아 가면서 쓰시거든요. 그래요? 가장 마지막에 하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걸 잘 못 보고 이제 다 넘기고 이제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떡하니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사설 아직 못 본 상황이었는데 KBS에서 사측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 격하게. 아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 내용도 모르는데 지금. 공영방송 사장한테 제정신이냐. 무식하면 용감할 수 있다. 멍청하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그래서 내가 난 아직 사설을 못 봤는데 좀 보겠다. 뭐 개인적으로 좀 열받을만 하구나.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KBS 사측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이날 임원회의에서 KBS 임원회의에서 길환영 사장과 본부장들이 대노에서 미디어오늘 가만두면 안 된다. 정면 대결,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게 직원 10,000명의 KBS가
직원이 실제로 법적 검토까지 들어갔었답니다. 근데 예. 사측 관계자라고 해도 예. KBS가 전부 강경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합리적 온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직원이 10,000명인데. 그래서 그 합리적 온건주의자분들이 예. 사장을 만나서 예. 화나고 예. 뭐 이렇게 심기가 불편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네.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 예. 미디어 오늘과 같은 미디어 전문지를 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거 아무 득될 게 없다. 그리고 예. 좀 고정을 하시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의외로 예. 쿨하게 예. 길 사장께서 예.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예. 무마가 됐다는. 예. 그래서 이런 파동이 있었는데 예. 혹시 그 길 사장이 예. 그 사설을 민동기가 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아니죠. 제가 그래서 살짝 귀띔을 해줬습니다. 예. 요 사설은 예. 저희 사장님께서 쓰셨는데요. 예. 사장님이면 우리 신앙님 사장님. 신앙님 사장님께서. 지금 국면에서 수신료는 절대 올릴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조금 열받으신 상태에서 쓰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하여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시는 거죠. 이게 산이 왜 심각하냐면은 2배 아니야, 2배. 2배를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100원도 아깝습니다. 지금 100원 올린다 그래도. 그렇죠. 그 뒤에 가서 할 얘기였는데 네. 2배를 올리려 하고 이게 또 이 KBS를 보는 사람들로만 그 수신료를 징수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징수하는 게 그렇죠. KBS 수신료 아니에요. 네. 준조세라고 네. 세금하고 같은 거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또 뭐 그냥 개별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전기료의 그 이른바 원천징수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안 낼라 그래도 안 낼 방법이 없어. 뭐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한전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텔레비전 없다. 그래서 실사 나오게 해가지고 그렇죠. 안 보여주면은 이제 뭐 징수를 다음 달부터 안 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워낙 KBS에게 좀 화가 났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와중에 지금 KBS가 이 엉망인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2배를 올려달라. 이거 완전히 국민들 연맥이는 거지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KBS가 2배 올린 그런 수신료 손 내민다. 이건 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예. 과연 저는 예. 길환영 사장과 이른바 KBS 여권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를 정말 올릴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심각한 의문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KBS 이른바 온건파들이 수신료 인상 국면에서는 어찌됐든 왜냐하면 수신료를 올린다는 거는요.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 돈으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2배로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예. 그럼 당연히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대 어느 사장도 예외가 없이 KBS에서는 수신료 올리기 전에 납작 엎드립니다. 예. 회유책. 최대한 설득하고 야당 찾아가고 굽신거리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네. 근데 길환영 사장이나 여권 추천 이사들은 지금 여당 여권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길환영 사장은 최근 7월 1일인가 전체 그 직원 조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KBS 그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젠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상황이냐는 거지. 예.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원래 수신료 인상이라는 화두를 한번 꺼내지 않습니까? 예. KBS 사장이. 예. 그러면 수신료를 반대하는 얘기를 못 내요. KBS에서는 수신료 인상은 이른바 그 성경 같은 그런 화두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 너는 회사가 중요해? 이념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KBS의 현재 그 보도나 사측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이 수신료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은 너 누구로부터 농받아? 네가 이념이 더 중요해? 그럼 밖에 나가든가. 그만두고 사표 내고.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사실 수신료를 결국에는 마지막에 통과시키는 건 국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까지만 보내면 되는 거야. 길환영 사장이라든가 여권 추천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엔 뭐 통과가 되든 뭐 어쩌든 그거는 국회의 문제니까. 근데 그 새누리당이 예. 지금 뭐 반대 국민들의 여론도 만만치 않고 일단 뭐 보수층이라 할지라도 돈 더 내라는데. 그게 오늘이 이제 그 실루엣이라고 하시죠? 네. 그림자 그림. 네. 이 실루엣이 그 그림자 그림이라는 뜻으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네. 사람 이름입니다. 아, 그런가요? 루이 15세 때 재무장관인데 예. 이 사람이 그 재무장관이 되자마자 온갖 형태의 세금을 다 걷었어요. 심지어 공기세까지. 네. 그래서 8개월 만에 쫓겨나.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실루엣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8개월 만에 잘라놓고도 분이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그림자 그림을 갖고 저건 실루엣이다. 막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거야. 대대로. 그래서 실루엣이 그림자 그림이 된 거야. 야. 이렇듯이 또 역대 혁명을 보면은 세금 잘못 징수했다가 벌어진 그렇죠. 혁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더블로 저기 수신료를 받는다. 준조세를. 게다가 편파 방송하는 KBS가 이거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새누리당이 어떻게 받아 그거를? 못 받아요. 못 받아. 국회 통과 어렵습니다. 예. 근데 기란영 사장도 그걸 모르겠어요? 알거든요. 알지. 알거든요. 근데 왜 이러느냐? 예. 내부의 반대파들을 눌러버리기 위한 그 KBS 새노조에서 그래서 그런 성명서도 내놨어요. 수신료 정치 그만하라고. 네.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네. 그리고 통과되기 어렵다는 거 다 아는데. 왜 기란현 사장 당신은 예. 수신료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냐. 예. 결국 이 국면에서 예. 반대파 억누르겠다는 거 아니냐. 수신료 얘기만 하면 KBS에서는 반대 얘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수신료를 올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길환영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민동기 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길환영이나 지금 MBC의 김종국이나 리더십이 제대로 안 먹힙니다. 안 먹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걸 공고히 할 그런 전략으로 수신료 카드를 꺼냈다. 그거 설득력 있네. 특히 이 지금 KBS에서 나오는 얘기가 상황 얘기가 나옵니다. 상황? 네. 사장은 공식적으로 길환영 사장인데 네. 상황 1 예. 이길영 이사장. 왜냐하면 그 한때 부사장 선임 문제를 두고 예. 그 길환영 사장과 이길영 KBS 이사회 이사장이 네. 갈등을 빚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안 KBS 부사장을 임명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전례가 일단 하나 있고 네. 상황 2가 있습니다. 상황 2. 예. 김인규 전 사장. 아직도 김인규가 KBS요. 김인규의 그림자들이 예. 이른바 김인규 추종 세력들이 예. 아직도 요직에 많이 이번 인사에서 많이 발탁이 됐어요. 근데 그런 김인규의 그 사람들을 추천한 사람이 이길영 이사장이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타임에서 예. 길환현 사장과 이길영 이사장이 일종의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서로 타협을 했고 예. 자, 그럼 우리 수신료를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이 인사와 조직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비판하고 있는 이른바 그 KBS 새노조와 같은 이런 반대파들을 한번 수신료를 밀어붙임으로써 네. 눌러버리자. 예. 이런 작전을 쓰는 게 아닌가. KBS 새노조와 지금 젊은 기자 PD들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지금 새노조가 공개적으로 그 수신료 인상권에 대해서 꼼수 부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논리도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수신료를 올려서 KBS에 도움될 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그대로 받으면서 수신료를 이제 올릴 수는 사실 없겠지만은 네. 광고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고를 네. KBS ETV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광고를 예. 완전히 없애겠다는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상당 부분 이제 그거를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에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예. 그 축소된 광고가 결국엔 어디로 가느냐? 예.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광고의 TV 광고 시장이란 게 그렇죠. 한정이 되어 있는데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KBS가 파이를 포기한다. 그럼 이 파이를 누군가가 와서 먹을 거란 얘기인데 최소 2천억, 3천억 이상 될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광고 파일을 누가 이제 그 수신료 만약에 올린다는 가정하에서 예. 가져갈 것이냐. 예.
저는 처음에 이게 다 종편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렇게 또 보고 있지 않나요? 근데 광고주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가 미쳤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SBS라든가 케이블, MBC 이런 쪽으로 일단 반 이상은 갈 것이다. 케이블이라 하면 CJ 쪽. 그렇죠. 그쪽으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 반 혹은 뭐 한 30-40% 정도 되는 그 광고액을 가지고 아마 종편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어쨌든 종편은 뭐 논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수신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은 이경재 방통위원장. 예. 좀 조중동에 상당히 좀 친하지 않습니까?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본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조중동의 작전이 상당 부분 방통위의 푸시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통과를 못 시키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갈 정도면 내년 그 종편 허가 이런 제허가 국면과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조중동의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중동은 제허가도 제허가지만 계속 광고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그따위로 만드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ETV의 광고를 이 어느 정도라도 수주를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김용민 PD도 아시겠지만 정현주 전 사장 때 수신료 인상 드라이브를 한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중동이 난리였습니다. 사설에 뭐 해가지고 막 지면에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권 추천 이사들이 단독 상정을 했는데도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지면을 보니까 아주 구석에다가 이렇게 단독 상정 이렇게 했더만요. 아주 그 뉘앙스가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지면 편집인 거죠. 네. 아, 오늘 그 새로운 이야기를 알았네요. 저는 진짜 수신료를 올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 단속용일 것이다. 아니 정현주 전 사장도요. 수신료 인상 전에는 당시 한나라당 찾아가면서 해달라. 그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조중동이 까도 공정성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여론화 작업을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KBS는 지금 김학년 사장이 전혀 그런 제스처도 보이지 않고 보도본부 수뇌부들은 어제 내부 게시판에 최근 뭐 밖에서 시민단체라든가 일부 편파적인 매체 미디어오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뭐 KBS 국정원 NLL 보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KBS 보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이런 황당한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혀 지금 저 자세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설득을 해서 자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한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건 지금 기부를 했잖아요 목에. 이건 딴 의지 수신료 인상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부 압박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수신료를 100원, 200원도 아니고 2배로 올리겠다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들 앞에 넙죽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니면서 반대 매체 폄하하고 야당은 뭐 전혀 설득이 안 되고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흉내도 안 내고 있고 그렇죠.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참, 정말 재밌습니다.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입니다. 5등 하나 둘 뛰겠습니다.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5등에 갖다 놓으면 됩니까? 아니 이제 이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대통령 저 한갑 넘으셨거든요. 올해 한갑 이제 한갑이죠. 한갑에 저런 미모, 저런 몸매 이를 유지한다는 건 저는 아마 뭐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봐요. 굉장히 그만큼 관리를 잘하셨고 3위. 김재현 씨. 각 당마다 하나씩. 저쪽 밑에가 미니스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짧은 치마를.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또 젊으시고. 또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또 너무 미니스커트. 아니, 뭐, 그건 그러니까. 이거 바지, 저 바지 입으셨네. 이거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미니스커트 나와서 다행이다. 아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아니 그거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바지 입었죠. 굉장히 미니스커트 잘 입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각선미도 아주 이쁘신데 낭낭공주. 낭낭공주. 호동왕자하고 사랑을 하는. 홍합진보다하고 좀 안 어울려요. 아니야.
얼굴은 안 어울리는데 또 자세히 보면 또 이 양반 또 승질 낼 때 보면 또 나와요. 또 얼굴에 나오는데 낙랑공주가 자기 조국을 배신하잖아요. 네. 낙랑공주가 호동왕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양반도 김재현 씨 남편도 이거 완전히 종북이거든요. 종북으로 징역 산 사람이에요. 네. 이거 길게 얘기할 시간 네. 없으니까 김일성 찬양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남편이. 네.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나는 종북 세력으로 넘어갔다고 봐요. 김재현 씨가. 채널A가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이봉규 평론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양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봉규 형님. 이봉규 그 방송 그 양반이 방송한 게 뭐가 있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금 올라간 것들을 보니까 그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대. 저번에 방송에서 김용민 PD가 우리 봉규 형님 채널A에 좀 이용을 좀 그만 좀 당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정말 저는 그 방통심의위 그 저번에 그 심의회의 한번 기사를 썼었잖아요. 저희 미디어오늘이. 채널A 관계자분들 정말 나쁜 분들이더만. 그 이봉규 우리 봉규 형님을 자기네들도 시청률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문제 많은 거 아는데요. 시청률 좀 나와서 그냥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 인간을 놈들.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쥐들이 박종진이가 그런 얘기하게 해야지. 박종진은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봉규 입을 빌려가지고 아니 진짜 채널A 서영아 그 채널A 부본부장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그대로 워딩을 불러드릴게요. 이봉규 박사 스타일이 채널A 스타일이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채널A가 방송을 시작하고 1년 조금 넘은 단계인데 이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것 같은데 그래요? 교육복지부장 이런 일도 한 걸로 봐서 방송 전문가로서 이게 동아일보 채널A로 넘어온 것 같지는 않고 동아일보 기자 중에 2011년에 서영아 기자가 있었네. 이분일 것 같네요. 그럼 그분인 것 같네요. 근데 야 어떻게 그 심의위에 출석을 해서 그 이봉규 자기네들이 그 고정으로 출연시키는 사람을 가지고 객관성도 결여돼 있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는 방식, 선정적인 부분들을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시청률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에서 썼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방송 관계자가. 정말 문제 있는 발언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우리 좀 시청률 올려보려고 그랬어요. 좀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우리 김영민 PD가 얘기한 처럼 봉규 형님은 뭐가 되는 거냐고. 근데 이봉규 평론가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말 도를 넘습니다. 보니까 이게 종편이 얼마만큼 위기 상황인지를 이봉규의 그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런 식의 그 편법과 반칙을 써서 시청률 올릴 것 같으면 문을 닫아야지. 뭐로 있어? 지금 저희가 또 우리 또 민한 기자, 정철은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를 위해서 5.18 그 파문 이후에 TV조선과 채널A가 과연 이 시사 프로에 약간의 변화라도 있었는가? 그거를 그 이후에 한 2달치를 디테일하게 지금 쫙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기사가 나올 건데 분석을 쫙 하면서 저한테 중간 보고를 하는데 이럽니다. 너무 좀 심각해서 이걸 과연 워딩을 그대로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심각한 발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없애야 돼요. 시민방송에서 정말 저널리즘의 정수라 불리는 그런 기자들이 만든 뉴스타파 같은 거는 정말 그러니까요. 암적 존재로 여기는 이 박근혜 정부가 말이죠. 그 종편의 그런 그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나왔어? 거의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태도. 전혀 나아진 게 없고요. 5.18 막말 방송 이후에
더 심각해졌고 예. 개선의 여지도 자기 정철은 기자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그 내부에서는 밖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 겉으로만 그렇게 수렴하는 척하고 그렇죠. 속으로는 족가라 이러면서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라면서 밀고 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없어져야 됩니다. 저도 종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편 JTBC는 좀 아니야. 일단 JTBC는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그건 아니고 TV조선과 채널A 거의 지금 거의 나중에는 그냥 팬티까지 벗을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광고가 안 되면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실제 팬티를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방송으로서 갖춰야 될 아주 기본 그쵸. 알몸 그대로의 모습으로 해서 어떻게든 사람들 눈에 띄려는 그런 극단적 카드를 꺼내놓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그 자살 퍼포먼스 했던 그거 보고 그거 생중계하는 거 보고 이놈들은 지금 이거 중계하면서 쾌재를 부르겠구나. 그 생각을 했지. 쾌재를 불렀을 거야 틀림없이.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방송의 암적 존재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공영성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TV조선과 채널A 사라져야 하고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딴 얘기인데요. 그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이 검색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희 또 미디어오늘의 민한 기자가 너무 많긴 하지만 국정원 전문 기자 이재진 기자 포털에 요즘 또 일베를 또 한동안 쑤시고 다녔거든요. 포털에 노무현 NLL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꼭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NLL 그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막말을 해대는 이런 일베 게시물이 상단에 꼭 배치가 됩니다. 검색에.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신기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해봤냐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제가 제 기사를 검색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민동기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쓴 기사가 쭉 검색이 되는데 지금 검색을 하면 빅뉴스가 쓴 미디어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그 까는 거기서 이제 미디어오늘의 민동기 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기사가 제일 상단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미디어 다음에서 민동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그 SBS 그 시사 프로의 활약상 뭐 이런 거를 그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검색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우리는 좀 의심을 합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검색 결과물을 좀 너무 편향적이게 지금 상단에 배치가 되거든요. 노무현 NLL도 너무 좀 심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아니 네이버는 아니라고 그러죠. 솔직히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정하긴 제가 이르지만 너무 좀 의심이 돼요. 이런 그 검색의 조작, 왜곡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는 우린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너무 티나게 지금 검색 결과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세부적으로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어떻게?
한국일보가 예. 경력직 공채를 냈대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정말 혹시 이 시각에도 네. 한국일보에 지원하는 일부 기자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근데 진짜 그분들한테 정말 지원하지 말 것을. 제가 그분들 인생을 책임져줄 입장은 아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있어 보면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지역 일간지에 있으면서. 그럼요. 네, 그래도 지역 일간지에서 상처는 나지만 한국일보 기자직함 달고 다니면 굉장한 업그레이드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근의 꿈을 안고 지원할 친구들이 많지. MBC 시용 기자도 보세요. 지금 지원하잖아. 그렇죠.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한국일보 기자들은 아니 MBC 시용 기자들은 MBC의 명성, 이 명성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성이 뭐 때문에 쌓였습니까? 87년 MBC 노조가 생기고, 그렇죠. 방송 민주화 투쟁, 또 지금이야 개차반이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방송 중에서는 MBC가 가장 그래도 생각 있고 개념 있는 보도를 많이 한다는 그런 국민의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쌓인 명성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명성에 반하는 그런. 지금 MBC 기자라는 타이틀을 밖에다 달고 다니면 어르신들이야 MBC 이러겠지만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은 웃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새끼가 제 아무리 딴 사람이 그 자리에서 MC 했을 때는 존경을 많이 받죠. 그렇죠. 예. 그 프로그램을 맡았어? 근데 그 새끼가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네. 뭐야 저 인간. 방송을 이렇게 좀 못해. 그런 평이 중평 아닙니까?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새끼고, MBC의 시용 기자로 지원했던 사람들이고, 한국일보에 지금 기자로 또 지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인터넷의 여론이 있어요. 저는 미디어오늘 일부 기자들은 그래도 시용 기자 지원하는 것 자체를 지원을 해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탓하는 거는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시각을 보이는 기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니 시용 기자를 왜 모집을 했는데 사회적 평판이 저평가되는 거에 대해서 각오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한국일보 우리 동지들의 투쟁을 뜨겁게 지원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 민동기 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끝날 시간 됐습니다. 예. 금방 가요, 요즘. 예. 정말이에요. 민동기 부장만 뵈면은 금요일의 남자다. 그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수경 씨하고 예전에 내가 SBS에서 방송을 했는데 환상의 콤비였죠. 이수경 선생을 SBS 서울시 양천구 목동 SBS 사옥 10층 스튜디오 거기서만 봐야 이수경 선생이 인지가 돼. 그래서 지나가다 만났어. 한참 보다 알았어. 그걸 8년 가까이 매일 아침 방송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을 SBS FM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만 항상 봤기 때문에 밖에서는 본 적이 없구나. 밖에서 본 적이 없는 거지. 이분의 키도 모르고 또 걷는 외양도 모르고. 그것도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모습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 금요일의 남자라는 인식이 아주 굉장히 강한 민동기 부장.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제 아이가 이제 2명 있잖아요. 주말에 아빠로 지금 인식이 돼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다 보니까 애들을 만날 거의 그런 틈이 없어서 아이들은 위크엔드 파더 이런 말을 할 날이 오겠죠. 아직 영어를 몰라요. 미디어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끼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가질 수 없는 거야? 그 새끼 너를 사랑하는 게